안녕하세요. 똑똑하니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현희 언니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짜 어리게는 0세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고요. 보통 초등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9에서 10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기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많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관련해서도 성장 처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성장 관련해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죠. 네. 성장 외에도 오늘은 저희가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봐왔던 몇 가지 케이스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는 당연히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들을 먼저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긴장을 좀 많이 하고 내성적인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대로 좀 집중력이 약하고 좀 산만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본인의 자녀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성장 한약에 대해서는 사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한약을 처방하진 않고요. 다양한 검사와 그런 맥진, 복진 이런 복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성장 단계에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과 체지방 그래프를 확인해서 또래 평균 신장과 체중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로 이 디나미카 검사라고 해서 이 맥의 활성도를 평가해서 이 신체의 활성도와 자율신경계 균형 상태를 검사하는 진단기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는 이제 신체 에너지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외선 체열 진단기라고 해서 CT나 MRI에서 보여지지 않는 기능적인 저하나 그리고 혈액의 순환 장애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이 체온의 변화와 그 분포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기능 저하가 있거나 체열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파란색, 보라색, 검은색 순으로 점점 낮게 색깔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지 말단으로 혈액이 잘 안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간 이 부분은 빨간색이지만 이 사지 말단 팔 다리 부분은 퍼렇게 그런 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지 말단 쪽으로 체간에서 혈액을 잘 보내줄 수 있게 혈관의 직경을 넓혀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일단 잘 먹지 않아서 좀 마르고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녹용이나 이제 우슬이 들어간 한약들을 처방하는데요. 녹용이란 것은 이 사슴의 뿔이 각화되기 전에 이 어린 뿔을 채취한 것으로 특히 혈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장인자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성장판 내 연골세포들의 대사를 촉진해서 뼈 길이 성장도 도와주고 이 조혈세포를 자극해서 골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약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한약재입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자면 대한본초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녹용과 녹각의 흰쥐의 장골 길이 변화에 대한 효과라는 논문에서 보면은 이 녹용 중에서도 녹용의 분골 부위, 이 끝부분이 가장 길이 성장에 대한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녹용의 분골 부위, 또 분골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인 팁 부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위는 녹용 전체 길이에서 아주 조금밖에 채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를 하는 케이스로는 야뇨증이 있는데요. 네. 은근히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소변을 가려야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에 자주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잦은 배뇨감으로 밤에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성장에 엄청 방해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아기에는 배뇨 기능이 아직 발달을 덜해서 척추 반사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커가면서 지속적으로 방광 용적이 증가를 하고
또 방광 및 요도 괄약근 조절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만 4세경에는 거의 성인과 같은 조절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만 5세 이후로도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야뇨증이라고 하는데요. 주에 1, 2회 정도 혹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밤에 소변을 보는 경우 야뇨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히 이 저학년 아이들이 야뇨증을 앓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밤 사이에 에너지를 회복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이 야뇨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력이 약해지게 돼요.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 케이스로 방문을 주시는 게 매년 있는데요. 네, 이런 야뇨증이 있는 친구들은 밤이 오면은 또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신장의 소변의 여과 및 수액에 대한 기화작용에 의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이 신장과 방광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신장이 튼튼해야지 방광도 튼튼해진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이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재들을 통해 이 방광을 좋게 하면 이 방광 기능이 발달하면서 요도 관략근의 조절력이 키워지고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긴장을 많이 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그냥 성격 문제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불안감과 이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고 예민한 아이들이 좀 그렇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뭘 물어봐도 거의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대답도 없고,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하는 아이, 또 이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 엄마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에 좀 침이 잘 돌지 않아서 음식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도 이 숟가락을 물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내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밥을 엄청 천천히 먹는다고도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료받으러 온 아이의 맥을 이렇게 제가 짚어보면은 보통 굉장히 가늘고 또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세긴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그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에너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방향으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귀비탕에는 이 용안육과 산조인, 원지라는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안신약과 인삼과 백출 등의 기를 더하여주는 이 보기약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마음을 차분하게 안심시켜주면서도 동시에 너무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양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의원 문을 들어올 때부터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사부작거리는 이런 아이들 사실 보면은 굉장히 귀여운데 네, 양육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한의학에서는 간과 심장에 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아이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양방에서 내복약을 이제 먹기도 하는데 이러한 산만한 증상은 조금 잡힐지도 몰라도 다른 부작용이 많아서 좀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ADHD 약 부작용이라고 네이버에 쳐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디가 더 안 좋은가에 따라서
간에 문제가 있는지 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 쪽에 기운이 뭉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간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타내는 증상은 보통 굉장히 이렇게 분노 조절이 힘들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 못 듭니다. 그리고 눈도 잘 충혈이 되고요. 또 땀을 막 이렇게 비 오듯이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화를 잘 못 참기 때문에 교우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장에 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식혀주기 위한 심장에 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심장의 공연이 두근거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불안, 초조한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일이 자기 맘대로 안 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잠은 잘 들지만 꿈을 많이 꾸고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엄마가 막 흔들어 깨워도 잘 못 일어나고 막 계속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화나 심화가 많은 아이들은 이런 앞에서 상수란 문제 외에도 이런 열이 위로 이렇게 치솟아서 편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문제도 굉장히 잦습니다. 또 이런 편도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발현되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면은 편도가 심하게 붓고 또 고열이 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은 편도 절제술을 해야 된다고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간화가 많은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약재로는 이 시오랑 조구 등이 있는데요. 이 간문맥에 풀어줘서 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 열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방으로는 억간산 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열을 낮춰주는 그 약재로는 이 황령과 목단피가 있는데요. 이 심령을 내려주는데 그걸 이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네, 오늘은 만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흔히 겪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 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